안녕하십니까. 윤리와 사상. 오늘은 벤담, 밀, 이 두 공리주의 학자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분들이죠. 영국에서는 공리주의가 왜 나왔을까? 그리고 이 다음 시기에 미국에서는 그 뭐라고 표현하죠? 실용주의가 왜 나왔을까? 왜 유틸리티가 중요했으며 또 그 다음 시간에는 영미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고 결국은 그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미국이 이제 가운데 땅을 다 이제 먹어버리잖아요. 여기에서는 왜 실용주의가 그렇게 성했을까?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이 칸트에게 영향을 준 회의주의적 인식론, 철학적으로 굉장히 깊은 데까지 가다가 철학적으로 깊지 않다는 게 아니라 좀 다른 갈래로 가버리잖아요. 왜 그랬을까? 바뀌었으니까 세상이. 그 영국이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막 그 피비린내 나는 이 내란이 있고 나서는 또 명예혁명도 있었고 해요. 근데 가장 빠르게 산업혁명이 이제 영국에서 이제 불꽃이 이제 튀면서 이렇게 퍼져나가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얼마 안 가서 미국이 이제 경제적인 패권을 잡고 그 다음에 양차 대전을 통해서 이제 짱 선언 이런 걸 딱 하죠. 일진 놈들 요그 하여튼 제국주의에 아주 뭐 최첨단을 달던 나라에서 나온 이제 영미의 생각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묻어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산업혁명이 되니까는 요거에 대해서 그래도 좀 잘 생각을 해봐야겠다. 행복이라는 게 뭐 다른 거겠냐? 쾌락. 그 앞쪽에 흉에서부터 이어져 오긴 하는 거죠. 시인과 부인의 감정. 근데 이제 불쾌, 쾌 이걸로 이제 CD에 따라서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쾌락주의라고 해도 키레네 학파 같은 쾌락의 영리 이런 게 아니라 밀까지 가면은 그래도 에피큐로스가 고민했던 지점도 나오죠.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배부른 돼지보다 낫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런 배경을 일단 좀 잡아두셔야 되고 이 그런 배경에 대한 설명이 이제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시기는 어떤 시기였느냐? 산업혁명의 시기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좋으면 되지 않냐? 그리고 쾌락이 선이고 고통이 악이다. 그러므로 삶의 목적은 쾌락이 많아지는 거야.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래도 고민하셨던 것은 공평해야 될 거 아니야. 공평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문제를 이제 그리고 이제 벤담 밀 이런 분들은 진짜 뭐 철학적으로 깊이가 있나? 이렇게 그 다른 철학에 비해서 이제 뭐 그렇게 혹시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고 그리고 그 접근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쾌락주의 이렇게 생각하는 세속주의나 향락주의 이거랑 조금 그래도 결이 다르단 말이죠. 에피쿠로스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이제 그런 공적인 그 시야가 있었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도덕뿐 아니라 입법까지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입법이라고 하는 것도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하는 하나의 앞쪽에 했던 자연법 이거랑 또 조금 다른 결이죠. 양쪽 다 나름대로 뭐 타당성을 가지는 부분들이 있고 또 논박할 수 있는 지점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일단은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리주의의 기본적인 어떤 모토 같은 겁니다. 그래서 뭐 계산하는 계산법도 옆에 이렇게 막 쫙 나와 있어요. 근데 뭐 이건 읽어보면 아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노예제라든지 또 여성에 대한 평등, 공평함, 그래서 그래도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밀 선생은 더 그렇거든요. 실제 삶 자체가 그렇고, 삶 자체가 워낙에 천재적인 분이라서 이렇게 홈스쿨링으로 해가지고 한 20살쯤 됐을 때는 엄청난 그 수준까지 올라가. 그 다음에 세상을 알게 되는데 실제 실천에서 공평과 평등에 대해서 굉장히 그걸 하셨고, 뭐 여성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근데 가장 또 자유주의자입니다. 그런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정말 극한의 자유주의자. 자,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아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타인에게 공동체에 해가 되지 않는 그걸 잘 지켜야 자유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인 어떤 그 철학입니다. 사상이고. 그래서 밀 선생이 이제 이렇게 벤담 선생이 제레미 벤담이 이제 이렇게 앞쪽 부분에 나오고, 그래서 이분은 도덕 철학만 한 게 아니라 법 철학까지 하신 거죠. 법까지 이렇게 가야 된다. 같은 공리라고 하는 원리로 유틸리티 하나만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넘어간 미국에는 당연히 도구주의, 프래그마티즘, 실용주의라고 표현되죠. 잠깐만요. 실용주의가 이제 발달하게 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실용주의.
자,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존 스튜어트 밀 선생 나옵니다. 이 또 다른 또 천재적인 벤담 선생한테 영향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에 대한 이제 비판적 입장을 가지면서 이제 전개를 하시는데, 말씀드렸듯이 쾌락 앞쪽에 그래도 요 공적인 공리주의의 공리, 그 공자는 아니지만 유틸리티를 번역한 이렇게 되는 공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공공의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거 아니 안 써도 아시죠? 그 뜻은 아시죠? 한자를 혹시 모르신다고 해도. 근데 이분은 이제 질적으로 더 높은 쾌락이 있다. 에피큐로스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정신적인 쾌락이라는 거죠. 말초적인 쾌락과 좀 다른 쾌락, 다른 충족감 같은 게 있잖아요. 뭔가 뒤끝이 막 뭔가 별로 안 좋은 그런 쾌락들도 있고, 그보다 훨씬 더 나은,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막 다가섰을 때 기쁨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이를테면은 라면을 2개를 먹고 나서 하나만 먹을 걸, 이럴 때도 있을 거고, 물론 잘 먹는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3개, 4개 막 이렇게 먹더라고요. 저는 2개 먹으면은 양이 적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것은 막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필수적인 거지만. 그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체험이랄까? 다양한 고려, 혹은 다양한 사유, 이걸 통해서 이 쾌락이 더 나은데? 라고 하는 그런 쾌락이 있을 거다. 그런 사람이 질적으로 더 좋은 쾌락을 추구를 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너무 엘리트주의 이쪽으로 빠지는 그런 비판을 받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요거를 이렇게 한 줄로 해놓으면 어떻게 하지? 의미 한계의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공리주의를 사회체제에 적용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정당화하고자 함, 이렇게 나와 있죠. 실제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지구촌의 지금 거의 대부분이 그래도 형식적으로나마 받아들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공리주의나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인간에 대해서 접근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그래도 더 있는 그대로 보고, 너무 이상적으로 안 보고 있는 그대로 보고, 여기에서 어떤 식의 장치들, 이 체제, 시스템으로 이제 뭔가 견제도 하고 이 균형도 잡고, 다 그냥 막 하여튼 몰려 들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조절이 되고 하는지, 그 원칙으로 공리주의를, 또 실용주의를, 그러니까 유틸리티나 프래그마,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체제.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겪은 후 미군정을 겪었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죠. 민주공화정, 자유민주주의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인간을 그래도 그래서 계속해서 되고 있는 거죠. 수정이 되면서 이게 뭐 현재까지는 인간의 본성에 가장 적합한, 잘못하면은 인간이 많은 사람들이 거의 엇비슷하지만 일정 부분 늘 조금 특이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전체주의로 가면은 양극단은 전체주의의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근데 그렇게 가면은 그냥 독재로 가는 겁니다. 그런 유전자들이 늘 일정 부분 뭐 어떻게 생존을 늘 해, 사피엔스는. 그래서 그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리주의적인 이 원리를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체제까지도 설명을 하려고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의 자유, 당연히 공동체나 타인의 피해를 주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여성에 대한 그 평등한 권리, 이건 나중에 이제 존 스튜어트 밀 선생을 읽어보면서 이분은 실천으로 정말 그러셨구나. 실천으로. 이분의 연애사 자체가 실천으로 정말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이후에 현대 공리주의가 이제 그래도 이제 한 페이지에 한 3분의 2 정도가 나오는데, 행위에 대한 게 아니라 이제 규칙 공리주의로 해야, 행위에 대한 거 계산법이 나오긴 나오지만 밀에서, 근데 그게 계산이 됩니까? 어떻게 정량화가 안 되잖아요. 왜냐면 이 영미의 그 여러 가지 그 분과 학문들은 정량화라든지 뭐 실험이라든지 뭐 최소한 1, 2, 3, 4, 5, 매우 그럼 전혀 그렇지 않음, 보통 이런 거라도 좀 해줘야 되거든. 뭐 실험에서 뭐 레바를 누르면은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라도 좀 돼야 이게 되는데, 다 그 영미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방법론을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로는 이게 좀 어려우니까 규칙 공리주의, 이게 현대에 이제 논의되고 있는 건데, 나오는 분은 싱어 한 분, 이분에 대해서 제가 짧게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은 영향을 되게 많이 주신 분이에요, 현대 사회에. 근데 규칙 공리주의라고 하면은 행위가 아니라 규칙에 적용을 하면은 훨씬 더 경제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오컴의 면도날,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불필요한 가정 같은 거 싹싹 지워버리고 최소한의 논리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이제 그게 이제 왔다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F는 MA나 E는 MC 스퀘어나 이런 거가 이제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규칙을 가지고 이제 그 공리주의를 계산하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또 그거에 대한 반론도 좀 이렇게 나와 있고, 규칙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도 나와 있고 한데, 그리고 이제 선호 공리주의라고 하는 거는 제가 한국의 그 사상, 한국의 유교 할 때 정약용 선생 성기호설 했던 기억이 나는데,
고전적인 공리주의와 달리 포괄적 선호, 포괄적인 선호를 통해서 행복이라고 하는 거를 선호의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고전적으로 딱 이렇게 못 박아 두는 게 아니라 선호에 따라서. 물론 이것도 당연히 뭐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선호가 만족되는 것, 그게 이제 그거야말로 이제 행복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이게 수능 수능 강의가 아니면 이거 가지고 한번 쫙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은데, 왜냐하면은 이를테면은 아닙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강의는 아닌 것 같아. 이 선호에 대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건강한 것으로 보는 것, 이것이 그 굉장히 현대적인 다양한 분야에서 현대적인 접근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싱어 선생이 나오는데 이익, 공리주의는 이익이 일단 중요해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 그래서 쾌와 불쾌의 문제였죠. 그러면 고통받을 수 있는 모든 존재가 고려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물에 대한 것도 이제 문화가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영미권의 철학이거든요. 이분 자체는 오스트레일리아 분이시지만은 출신이시지만은 영미권의 그 철학자이신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셨고 일단 그런 데에. 그리고 좀만 몇 분만 더 얘기할까요? 이게 늘 이런 게 있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은 프랑스 혁명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기요틴 정치가 막 있고 막 그다음 일로 갔다가 그다음 또다시 막 그 루이 나폴레옹이 또 잡았다가 그다음 또 일로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자유평등 박애라고 하는 가치가 이렇게 정착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게 더 이제 뭐라고 하면 좋을까? 깊게 이 현대적인 가치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근데 이를테면 싱어, 이 공리주의, 평등, 심지어는 동물권까지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 이런 영미 철학에서도 있었지만은 또 대륙 철학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늘 조금 도를 지나쳐 버릴 때가 조금 약간, 아니 평등을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전복이 돼야 되는 그런 수준까지 막 가버릴 때가 있단 말이죠. 이게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그 PC주의 있죠. Political Correctness 이런 거.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여성 뭐 이렇게 또 평등, 그리고 동물에 대한 이런 게 지금 뭐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거의 막 여러 영역에서, 다양성의 그 영역에서 굉장히 이렇게 좀 극단까지 가는 경우들이, 이를테면 유럽 같은 데서 먼저 이렇게 그런 것들이 되게 활발하게 더 실천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러다가 밀레니엄이 지나고 나서는 완전히 또 이렇게 보수화가 되고, 지금 유럽의 많은 부분이 좀 그런 과정을 다 겪었거든요.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사실 겪었어요. 특히나 이제 난민 문제라는 이런 게 그리고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보면은
원래 가지고 있는 가치와는 다르게 이렇게 유색인종을 좀 차별하고 막 이렇게 이런 게 오히려 먹히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아주 쭉 브레이크 없이 쫙 나갈 때 사실 과하게 나가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반작용 같은 것도 상당히 실제로는 있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막 이제 아주 극단적인 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가치들 자체는 소중한 거죠. 이런 가치들 자체는 되게 보편적인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거의 뭐라고 하면 좋을까? 원래 그런 의미보다 그냥 아예 뒤집어질 정도로 이렇게 가버리면은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마 고3 분들이라고 해도 제가 뭐 얘기하는지 다 아실 겁니다. 그죠? 뭐 이를테면은 어 이 지금 디지털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 커뮤니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커뮤니티들에서 막 이렇게 다뤄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유럽도 그렇고 막 다뤄지고 있는 문제들이고 굉장히 충돌하고 너무 극으로 가버리고 막 이렇게 극과 극이 이렇게 돼버리면 근데 어 그런 것에 대한 얘기는 뭐 좀 나중에 현대 철학을 제가 뭐 따로 이렇게 또 다루기도 하니까 그런 데서 하죠. 왜냐하면 윤리학 사상에서는 현대 철학의 거의 그 마지막 부분이라고 해도 나오는 철학자가 몇십 년 전 분들까지 거의 100년 전 분들이네 까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100년 이상 더 이전 분들까지밖에 안 나오죠. 윤사에서는. 근데 이제 그 이후 분들에 대한 거는 또 뭐 다른 강의에서 좀 더 편안하게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공리주의를 이제 본 셈입니다. 벤담, 밀, 그리고 싱어 선생까지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어이구 이제 강의에 아주 이제 현대 근처까지 막 오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실존주의나 실용주의 이런 거를 하게 될 텐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되게 멀지 않은 시기에 이제 나왔던 것들이죠. 다음 시간부터는 그래서 이제 현대 철학으로 이제 거의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현대 철학이라고 해도 뭐 정말 지금 막 이렇게 분들은 아니고 최소한 100년보단 이전 분들이시네요. 대부분 그죠? 야스퍼스, 하이데거, 키얼케고르 뭐 이렇게 이제 나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듀이 선생도 뒤에는 제임스 선생이나 듀이 선생이 나오겠죠. 퍼스부터 나오는군요. 퍼스, 제임스, 듀이 이렇게 나옵니다. 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